음, 아유, 우리가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이렇게라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들. 음, 요것도 잠깐 보실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네. 웨딩 메이크업 이제 교재 중에서 자, 요거 이제 들어갈 거예요. 오늘. 자, 요거 이제 미리 준비된 화면인데요. 보시면 자, 1주차 우리 지난주에 웨딩 이미지 파악해야 되는데 웨딩 이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로맨틱 이미지하고 내추럴 이미지하고 엘레강스 이미지 잠깐 살펴봤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웨딩 이미지 파악하는 거에서 결혼식 장소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결혼식 장소에 보면 학습 목표는 결혼식 장소 조명, 크기, 공간, 디자인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자, 웨딩 화보 촬영을 하거나 콘셉트 등을 정하거나 촬영 장소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웨딩을 계획을 할지 그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네. 자, 모두 잘 듣고 계신가요? 우리 친구들 다 온 것 같은가? 자, 사용자가 지금 16명인데요. 음,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있어요? 잘 들리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잘 듣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음, 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한 거는 이제 나중에 퀴즈를 할 거니까요. 퀴즈 잘 맞춰야 되니까 수업 시간의 내용을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필요지식을 보시면 결혼식 장소 및 조명에 따라서 다양한 예식 장소에 따라 웨딩 메이크업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계획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식 장소별 사용되는 조명이 식장의 크기라든지 공간 디자인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결혼식 장소를 분류를 해보면 고객의 니즈나 예산에 맞게 선택이 된 다양한 예식 장소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웨딩 메이크업도 달라져야 돼요. 자, 웨딩 그 예식 장소별 사용되는 조명이 어떤 식장의 크기라든지 예식장의 크기, 공간의 디자인 또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죠. 현대 예식 결혼식 장소를 보면 결혼식 장소는 웨딩홀, 호텔, 성당, 교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최근 결혼식 트렌드가 레스토랑이나 별장, 회관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웨딩을 많이 해요. 가족들하고. 그래서 주로 실내에서 진행되기도 하죠. 자, 우리나라는 또 전통 혼례를 또 이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패백을 드린다고 하죠. 패백을 드린다고 하죠. 우리나라 예식에서는 이제 그 서양식 예식을 끝나고 패백을 하는 곳에 가서 한복으로 갈아입고 패백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예 현대식 결혼식을 안 하고 전통 혼례를 하기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전통 혼례는 이제 거의 많이 안 하긴 하는데, 아, 투부 얼굴 보여줘서 반가워. 너무 예쁘다. 많이 안 하기는 하는데, 뭐, 서양 사람들하고 같이 할 경우에,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결혼을 할 경우에 외국 가족들이 한국에 온다든지 이렇게 초청을 하면요. 이렇게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통 혼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관홍상제라는 법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법도가. 그래서 이 법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고궁이나 한옥마을 같은 데서 주로 진행이 되고 주로 야외에서 진행이 되죠. 잠깐 살펴보면 전통 혼례 이미지 잠깐 살펴보면 이런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이미지들이 다 전통 혼례에 해당이 되는 장면들이죠. 이건 이제 디스플레이를 인형으로 마네킹으로 해놨네요. 실제 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신랑 신부. 여러분 나라에서도 전통 혼례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쵸? 대답을 안 해. 그렇죠? 음, 잘 듣고 네, 있어요. 네, 네,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건 이제 결혼 끝나고 패백을 올리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전통 한복으로 갈아입고 패백을 올립니다. 그래서 꼭 사진을 남기죠. 교수님도 이런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있어요.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이건 옛날에 왕과 왕비의 복식, 이제 결혼식 복장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왕과 왕비. 근데 옛날에 이렇게 평민들이 빨간색 한복을 입을 수 있었던 때는 오로지 결혼할 때 딱 한 번이었어요. 왕만 이렇게 빨간색 옷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복식을 규제를 내렸거든요. 조선시대는. 그래서 평생 평민은 한 번 이렇게 빨간색 옷을 입고 이제
신분이 높은 귀족들처럼, 왕족들처럼 이제 결혼식 때 한번 입어서 그 흥겨움을 돋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평생 한번 입을 수 있는 권한을 줬죠. 자, 다시 학습으로 돌아가면, 자, 조명을 볼게요, 조명. 자, 웨딩에 있어서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메이크업에 있어서 조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명이란 각종 광원을 이용하는데, 이게 자연광일 수도 있고, 또 인공광선일 수도 있죠. 실내에서 하면 무조건 다 인공광선이죠. 그래서 어떤 목적이나 특정에 맞게, 특정 장소에 어떤 조명의 밝기에 따라서 메이크업의 스타일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주광 조명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광으로 인한 주간의 자연채광이 주광 조명이에요. 자, 조명을 사러 가면 주광 조명이라고 해서 주는 노란색 그 조명등이 있습니다. 네, 마치 태양광선처럼 노래요. 이게 주광 조명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인공 조명은 투싼 왜 인제 왔어? 반가워. 인공광선에 의한 인공 조명으로 직접 조명, 간접 조명, 반간접 조명 이렇게 나누어져요. 아무래도 이제 직접 조명은 굉장히 밝고 그 조광이 높죠. 조광도가 굉장히 높으면서 보통 이제 공장에서 작업을 할 때 형광등을 많이 켜놓고 작업을 해요. 그거는 이제 아주 미세한 것도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집에는 이런 직접 조명이랄지 형광등을 아주 밝게 놓으면 작업을 할 때는 좋지만 이게 평상시에 그렇게 밝은 조명은 눈의 시력을 아주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인공 조명을 할 때 형광등 말고 백열등을 한다든지 약간 어둡더라도 이제 아주 뭐 그 강한 광선이 필요할 때는 이제 조도를 조정할 수 있는 광선으로 설계를 집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웨딩 메이크업 하다가 실용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만큼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반간접 조명이 있어요. 간접 조명하고 반간접 조명. 자, 간접 조명은 은은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메이크업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이제 적절하게 가미를 해주셔야 되고요. 반간접 조명은 간접 조명보다 더 약간 어둡죠. 분위기도 많이 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메이크업이 가감도가 많이 달라져요. 자, 조명에 따라서 한번 메이크업을 살펴볼게요. 자, 결혼식 장소라든지 규모, 특징에 따라서 조명의 종류와 밝기가 달라요. 이런 조명에 따라서 야외와 실내와 구분되면서 이런 조명이 굉장히 메이크업의 가감도에 많이 달라지는데 표를 잠깐 볼게요. 자, 실내에서 하는 결혼식, 실외에서 하는 결혼식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웨딩홀 결혼식이 있어요. 실내에서는 웨딩홀, 소규모 웨딩, 그 다음에 성당이나 교회, 그 다음에 호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 실내 결혼식이 있어요. 자, 웨딩홀에서 하는 결혼은 웨딩홀은 웨딩을 위한 최적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LED 밝고요. 핀 조명도 있고 인물이 아주 예뻐 보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웨딩홀입니다. 신랑 신부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버진로드가 잘 돼 있죠. 버진로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버진이 처녀거든요. 영어로. 로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 거죠. 이거를 이제 웨딩 용어로는 버진로드라고 해요. 왜 처음에 이제 딴따단 딴딴따단 하면서 이제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나오죠. 그 길이 버진로드예요. 이 버진로드를 중심으로 해서 모던하게 또는 앤티크하게 또는
돔이 뭐예요? 돔.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보통 꽃장식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아름다운 장식으로 신부가 돋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아름답게 장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밝고 화사한 조명에 맞는 화사한 메이크업이 돼야 되겠죠. 그에 반해서 보세요. 소규모 웨딩. 요즘 이제 니들 결혼식을 많이 해요. 정말 이제 결혼식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기도 하고 굳이 우리는 그렇게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지 않겠다. 조그만 웨딩으로 이제 간소하게 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소규모 웨딩을 하는데 장소별로 일반 조명들이 이제 되어 있고 약식하는 예식 진행에 따라서 장소의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이 선택이 가능해요. 그리고 메이크업은 약식 웨딩으로 인해서 너무 과하지 않은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하게 되죠. 내추럴 메이크업. 내추럴 메이크업을 하게 됩니다. 소규모 웨딩에서는 내추럴 메이크업. 자, 내추럴 메이크업인데 트라이얼 메이크업이라고 자꾸 나오네요. 내추럴 메이크업. 자, 자, 성당과 교회에서는 이게 인공지능으로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말이 정확하게 이 영어로 이렇게 되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감을 하면서 자막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막 기능을 쓰면 좋긴 한데 어쩔 때는 AI가 한국어를 제대로 번역을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자, 실내 결혼식 중에서 티뿌엉 안녕. 빨리 오셨네요. 빨리빨리. 우리 친구들 아직도 안 온 친구들 있어요? 그런가? 음, 다 왔죠? 지금은 거의 이제 20명이 입장을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네. 자, 실내 웨딩 중에서,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 반가워. 다음에는 좀 빨리빨리 들어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이. 수업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결혼식 장소에 따라서, 자, 실내 결혼식입니다. 성당이나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이에요. 자, 어두운 조명, 촛불 조명, 오렌지, 레드톤 조명이 특징이에요. 성당이나 교회는 결혼식을 위한 게 아니고 기도를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조명이 약간 어두워요. 집중이 잘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 말씀이나 목사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막 아주 밝게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소박하죠, 대부분. 채플 의자라든지, 강연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약간 꽃 올리고, 좀 이렇게 꽃 장식을 조금 한다든지 해서, 이제 가감을 하는 거지, 예식장처럼 막 환하고 아름답지가 않기 때문에, 예배당 조명과 공간에 어울리는 단아하고 차분한 메이크업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막 화려하고 화사한 메이크업으로 가면 너무 이렇게 친부가 동떨어지게 보이기 때문에 배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메이크업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 메이크업 중에서 호텔 웨딩이에요. 호텔 웨딩. 자, 호텔 웨딩은 웨딩홀에 비해서는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웨딩홀 다음으로는 핀 조명도 있고 LED에도 있고 샹들레 조명도 있고 비교적 화려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호텔 웨딩이에요. 또 어떻게 추가적으로 장식을 돈을 많이 투자해서 호텔 측에 요구하냐에 따라서 예식이 정말 화려하게 정말 웨딩홀보다 더 화려하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결혼이 호텔 웨딩입니다. 어떤 주문자의 요구나 예산 정도에 따라서 그 규모가 달라져요. 그 몇백 명이 들어가는 홀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그만큼 호텔 웨딩은 웨딩홀보다 더 거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비용도 굉장히 비쌀 수 있어요. 자, 조명 보면 핀 조명, LED, 샹들리에 조명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아주 화려하고 큰
연회장을 기본으로 해서 고객이 원하는 꽃과 소재로 버든로즈의 디자인이 가능한 부분이 호텔 웨딩이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엄청 화려할 수도 있고 웨딩홀보다 조금 더 간소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호텔 웨딩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만의 어떤 프라이드나 사회적인 지위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게 가는 게 일반적인 추세죠. 그래서 이 화려한 조명에 맞는 윤곽과 특징이 살아나는 아주 엘레강스한 메이크업을 많이 해요. 자, 소규모 웨딩에서는 내추럴이거나 로맨틱한 아주 귀엽고 깜찍하거나 아니면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으로 간다면 이 호텔 웨딩에서는 정말 우아하고 품격 있는 자신의 프라이드를 강하게 낼 수 있는 그런 드레스와 메이크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외 웨딩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실내하고 실외하고. 자, 실외에서 야외 웨딩입니다. 실외. 야외 웨딩인데요. 이제 주광 조명이죠. 낮에 태양광 조명이에요. 실외 조명은. 야외 웨딩이거나 전통 혼례의 경우인데, 자,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조경을 배경으로 하죠. 보통 푸른 잔디가 깔려있는 그런 데서 좀 아름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속이 다 시원하게 트일 정도로 그런 장소를 아주 잔디가 푸르게 깔려있는 그런 데서 보통 하죠. 그래서 이제 버진 로드를 형성을 이제 하고 이제 보통 이제 거기는 예식장이 아니니까 본인이 준비하든지 아니면 이제 예식팀에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버진 로드를 형성을 하고요. 이런 태양광은 보통 태양광 밑에서 그 메이크업은 조금만 두꺼워도 굉장히 두꺼워 보입니다. 그래서 두꺼워 보이지 않게 정말 가면을 쓴 것 같지 않게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클래식하면서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예뻐요. 자, 전통 혼례 같은 경우는 야외 등에서는 하얀색 드레스 입죠. 근데 전통 혼례에서는 어때요? 한복을 입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배경이 초록색 잔디가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전통 가옥, 한옥마을이나 그런 무슨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고궁이나 한옥마을 같은 데서 하기 때문에 전통 형태의 어떤 디자인이 특징이죠. 그래서 한복에 어울리는 아주 단아하고 차분한 트레디셔널한 메이크업이 중요하겠어요. 클래식하거나 트레디셔널한 메이크업이 실내 메이크업의 특징이겠습니다. 자, 장소를 이렇게 살펴보면 노벨라 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호텔의 모습이죠.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네, 굉장히 화려하죠. 지금 화면을 좀 더 키워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화면이 작으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죠.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고 아주 밝죠. 조명이 막 이런 샹들리에가 거대한 샹들리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호텔이에요. 여기는 호텔의 모습이고, 자, 컨벤션 홀 일반 컨벤션 홀의 모습. 이게 이제 웨딩홀 호텔이나 웨딩홀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성당의 조명이나 어때요? 보니까 굉장히 조명이 차이가 많이 나고 색깔 결혼식의 주변의 색깔도 많이 차이가 나죠. 많이 차이가 나죠. 자, 이거는 이제 소규모 웨딩을 할 때 외식업체. 여기 위하고는 너무 다르죠. 호텔이나 컨벤션홀 호텔이나 예식장하고는 굉장히 상반된 조명 가지고 있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메이크업이 가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리허설 촬영 콘셉트 특징입니다. 리허설을 어떻게 하냐, 리허설. 자, 리허설 촬영을 많이 해요. 보통, 웨딩 촬영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리허설 촬영 콘셉트를 하는데요. 리허설 촬영이 야외에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은 실내 스튜디오에서 하든지 야외에서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야외에서 실내 스튜디오 촬영으로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실내 스튜디오를 예쁘게 해놓고 뭐 분기별로 해마다 이제 막 그 실내 인테리어를 자주 바꾸는 그런 웨딩 업체들이 있는 거를 이제 요즘 트렌드로 볼 수가 있겠고요. 리허설 촬영이 다양한 실내 스튜디오 콘셉트 중에서 선택을 만약에 이제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했으니까 했다면 지금은 이제 개인 취향을 반영한 리허설 콘셉트 다양화로 이제 또 더 폭넓게 됐다는 거. 그래서 리허설 촬영 콘셉트에 따라서 메이크업의 특징이 달라지는데요. 자, 인물 중심으로 콘셉트를 정할 건지, 모던 콘셉트를 할 건지, 화보 콘셉트로 할 건지, 데이트 스냅 콘셉트로 할 건지, 야외 촬영 콘셉트로 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인물 중심의 콘셉트로 하면 굉장히 미니멀하고 단순한 배경에 맞춰서 인물, 표정, 시선 처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각시킨 형태로 갑니다. 그러면서 상반신, 이렇게 상반신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비춰서 굉장히 화사하면서 감성적인 콘셉트로 가죠. 인물 중심의 콘셉트를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렇게 말만 하면 감이 안 오니까. 자, 요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미지 보면, 이렇게 이제 상반신 위주로 해서, 인물 위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인물 위주로. 인물 위주로, 이렇게. 이 실내면서 인물 위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얼굴만, 상반신이 이렇게 비춰지게끔. 이건 전신이고요.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인물 중심이겠죠? 네. 자, 모던 컨셉은 이제 클래식과 대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젊은 취향이죠. 단조로우면서도 현재적인 감각 세트에서 심플한 분위기를 내는 촬영 컨셉이고요. 그 다음에 화보 컨셉. 화보는 굉장히 멋져 보여요. 화보 중심 한번 검색해 볼게요. 화보. 보그지의 인물처럼 이렇게 가는 거죠. 마치 이렇게 화보 중심으로 그런 뭐 화보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죠. 유명 연예인들 같은 느낌. 이렇게 어디 화보에 나온 듯한 이런 느낌이 이제 화보 중심의 촬영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스냅 콘셉트입니다. 데이트 스냅 콘셉트. 커플의 일상을 추억으로 기록하는 걸로 보통 이제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가져와서 같이 이제 비디오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게 촬영을 일부러 하기도 하는데 마치 데이트하는 느낌을 주는 데이트 스냅 콘셉트. 자, 요런 것들이죠. 그 드레스를 안 입고 마치 데이트하는 느낌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편안한 복장으로. 어때요? 요런 거,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요런 데이트하는 느낌을 주는 게 데이트 컨셉이에요. 뽀뽀하는 거, 요즘 뭐 뽀뽀하는 거 엄청 많이 올려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얼굴이 굳이 나오지 않아도 손만 잡은 것만 봐도 예쁘잖아요. 같이 여행 가는 것처럼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을 연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쁘네요. 그쵸? 자, 야외 촬영 콘셉트는 이제 데이트하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정형화된 세트가 아닌 자연과 커플만의 특별한 장소를 배경으로 컨셉을 만들어서 고궁이나 수목원, 퇴촌, 뭐 호수공원, 야외 드라마 세트장, 압구정, 로데오 거리, 교회나 성당에서 하는 게 야외 촬영 콘셉트예요. 자, 야외 촬영 콘셉트에서 자, 이 콘셉트란 말은 여러 명을 붙잡아서 하나로 한 것을 의미해요. 콘셉트란 말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타일, 뭐 콘셉트 비슷한 말로 다 쓰이죠. 근데 이제 야외 촬영 콘셉트 외에도
각 스튜디오의 소품이나 동선이나 배경 이런 거에 따라서 엘레각스한 귀족풍, 복고풍, 자연스러운 커플 사진 이런 것들에 다양한 컨셉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젊은 신세대들이 독특한 웨딩 사진을 추구하는 커플들의 셀프 웨딩 촬영 컨셉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워낙들 유튜브도 많이 하고 본인들이 너무 잘 찍어요. 그래서 소규모 웨딩을 하는 친구들은 커플 사진, 이렇게 웨딩 사진도 셀프로 다 너무 멋지게 잘 찍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웨딩 산업체가 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워낙 셀프로 잘하시기 때문에. 자, 색채. 자, 인간의 눈을 통해서 외부 환경의 여러 가지 시각 정보를 얻는 과정을 색채 지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갑자기 색채가 나왔냐면 이제 메이크업이 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색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왜 색이 나왔어? 이렇게 지금 생각한 친구도 있을까 봐. 자, 어, 보시면 이 색은 광원에 의해서 반사되거나 분해되거나 투과되거나 불절되거나 흡수되는 그런 감각기관인 눈을 통해서 색이 이렇게 지각해서 색깔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크롬마키 하려고 근데 이게 행아웃 밑에는 가상 배경도 없고 막 제가 이렇게 일부러 막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녹색이죠, 굉장히. 네, 녹색 배경인데 이 녹색은 녹색을 이제 흡수하고 나머지 이제 반사하기 때문에 녹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 머리가 검은 거는 거의 많은 색을 흡수하기 때문에 검어 보이는 거고 이 흰색 그 니트는 많은 색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반사하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색채 변화는 색의 삼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물리적인 분류에 따라서 제가 말한 것처럼 물리적, 화학적, 생리적, 심리적으로 주어진 것에 의해서 이제 색이 지각을 하는데 이런 모든 색의 지각을 순수색 감각이라고 하고요. 자, 인문학적 분류에서 보면 색이 비춰져 사물의 성격과 개성을 표현하고 색은 밝고 어두운 명도, 무채색과 명도만 가지고 있는 무채색, 흰색부터 회색, 점점점 어두워서 검은색, 이게 이제 명도예요.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고, 자, 무채색이라고 하죠. 자, 색상, 색을 가지고 있는, 색의 특징이 있는 거, 휴라고 하죠. 영어로는 휴. 자, 명도, 밸류라고 하고, 채도라는 크로마, 이렇게 14단계, 명도는 11단계, 색상은 이제, 뭐, 기본색이 20색상이 될 수도 있고, 색상은 정말 무궁무진하죠. 이런 색의 삼속성을 이제 지니고 있어요. 이걸 유채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죠. 자, 색의 활용에 따른 메이크업 특징을 볼게요. 자, 메이크업의 특징 보시면, 자, 드레스 컬러에 따라서 이제 메이크업의 색채를 이제 정할 수 있는데, 웨딩 드레스라고 하면 모두 다 흰색이라고 생각하시죠? 안 그래요. 웨딩 드레스도 약간 노란 웜 계열의 웨딩 드레스가 있고, 쿨한 약간 푸른스름한 흰색이 있어요.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되고 요즘 약간 핑크색이 섞이거나 또 웜하기 때문에 베이지가 섞이거나 그런 드레스들이 있고 또 금사로 이렇게 장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드레스가 느낌이 달라지죠. 또 은사로 하느냐, 또 큐빅이 크리스탈, 스왈로버스키 크리스탈을 얼마나 많이 장식을 했느냐에 따라서 드레스의 컬러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울리는 피부색, 응? 메이크업 이런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신부의 어떤 피부색에 따라서 드레스 컬러도 달라지고 메이크업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화이트 블루죠. 약간 푸른 기미의 화이트 드레스예요.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근데 피부톤을 창백하게 연출해 주기 때문에 쿨톤, 블루 베이스를 가진 피부톤의 신부들이 가장 어울리는 드레스가
화이트 블루 드레스겠죠. 특히 겨울 사람, 겨울 블루 베이스 중에서도 겨울 계절의 사람이 이런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핑크톤의 치크를 사용하고 립에 포인트를 내서 깨끗한 이미지를 너무 아름다워 보이죠. 자, 아이보리하고 핑크예요. 네, 들어오세요. 네, 이거나 그냥 모두 들을 수 있게 됐는데 왜 갑자기 수락으로 뜨는지 모르겠지만 안녕. 왜 이제 왔어? 아, 외부로 들어왔구나. 아, 지수익 계정으로 안 들어오니까 그래. 지수익 계정으로 들어왔어야지. 골뱅이 jvision ac.kr로 들어오셔야 돼요. 학번. 그렇게 안 들어오니까 일반 계정으로 들으니까 수락을 지금 하게끔 버튼 누르게 된 거죠. 지금 나갔어요, 도로? 다시 들으려고? 네. 아이보리 핑크 다시 드레스 들어갑니다. 큐트하고 굉장히 로맨틱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한 톤 밝은 피부톤에 눈매는 아이라인으로 살짝 강조하면서 치크와 립에 포인트를 주어서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니까 느낌이 안 오시죠? 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이보리 핑크 드레스에 메이크업 해볼게요. 검색을. 자, 아이보리 핑크 드레스의 메이크업. 네, 웨딩 메이크업이겠죠? 웨딩 메이크업. 자, 이미지 이렇게 볼게요. 자, 어때요? 이런 느낌? 너무 귀엽고 예쁘다. 사랑스럽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자, 여기 이제 핑크 느낌이라고 하면 이렇게 핑크 느낌, 핑크 드레스, 웨딩 드레스 느낌. 어떠세요? 굉장히 사랑스럽죠? 사랑스러워요, 진짜. 러블리해 보이죠? 자, 그에 반해서 아이보리 드레스. 자, 피부톤에 따라서 어떤 느낌인지 달라져요. 자, 보세요. 따뜻한 느낌을 주죠. 조금 따뜻한 느낌을 줘요. 느낌을 주고, 굉장히 젊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요. 그게 반해서 화이트, 아까 화이트 블루 드레스 웨딩 메이크업 한번 볼게요. 자, 겨울 여자. 오, 완전 겨울 여자 같은 느낌이죠. 근데 너무 엘레강스하고 정말 너무 분위기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응? 이 느낌이 너무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면서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게 겨울 피부톤을 가지신 분들 같아요. 음, 음. 이런 분위기가 아무나 어울리는 건 아닙니다, 진짜. 자, 그리고 좀 뭐 있었죠? 자, 크림의 느낌은 아이보리하고 조금 비슷한데, 럭셔리하고 우아하고 한층 밝은 피부톤으로 윤기 나는 도자기 같은 피부를 연출해야 돼요. 그리고 따뜻한 컬러인 골드나 피치를 이용해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수행 내용을 잠깐 보면, 이거 이제 NCS 학습 모듈이거든요. 이제 뭐 실기를 할 때는 웨딩 트렌드 잡지라든지 웨딩 결혼식 장소, 촬영 장소에 대한 자료, 잡지, 상담일지 이런 게 필요하고요. 필기도구, 포트폴리오, 안녕 판티아잉, 포트폴리오, 풀, 가위, 커터, 셀로판 테이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제 주의할 점은 가위나 칼, 종이를 사용할 때 베이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 작업 후 뒷정리, 청소에 주의하셔야 되고 상담할 때 기록에서 뭔가 뭐 중요한 정보 있잖아요. 전화번호, 주소,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예식장의 장소 뭐 이런 것들 빠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날짜, 결혼할 날짜 이런 것들 누락되지 않도록 잘 상담을 해서 기록하는 상담 습관을 길러야 될 것 같고요. 자, 수행 순서에 따라서 보시면 리허설 촬영 콘셉트하고 촬영 현장에 대한 특성을 파악해서 자료집을 만드는데 스튜디오 안에 단색이나
단조로운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인물 중심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올립니다. 그래서 인물 중심의 콘셉트 맵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된 인테리어 모던한 분위기를 배경한 이미지를 올려서 모던 콘셉트 맵을 만들 거예요. 자, 이 말로만 하면 또 무슨 말인지. 자, 인물 중심 맵을 만들 거예요. 인물 중심 웨딩 메이크업 맵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음, 음. 이건 이제 맵이 아니라 보통, 자, 보실게요. 다시. 인물 중심 콘셉트 맵. 메이크업이라고 하니까 자꾸 메이크업 나온가. 웨딩 콘셉트 맵. 하면 이런 식으로, 맵핑인데 자꾸 사진만 나오네요. 맵핑이 와야 되는데, 그리고 모던 콘셉트 맵. 잠깐만요. 모던 콘셉트 맵.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하는 거예요. 매핑. 분석하고 매핑하고. 아까 그냥 촬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건 웨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고 웨딩 맵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웨딩 맵.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맵핑이 이렇게 잡지를 가지고 하는 거. 이해 오셨나요? 이해 오셨죠? 음. 대답도 안 해가지고 채팅방에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교수님만 떠들고 딴짓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실시간으로 수업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네네. 자, 그 다음에 로맨틱, 엘레강스 등의 컨셉이 반영된 이미지를 올려서 화보 컨셉 맵. 자, 화보 컨셉 맵. 콘셉트라고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화보, 뭐 연예인들 화보처럼 이렇게 화보 컨셉 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음, 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웨딩이 아니다 뿐이지, 요렇게 하는 거예요. 화보 컨셉 맵으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 스냅 콘셉트 맵.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 정형한 세트가 아닌 자연 배경의 이미지를 올려서 야외 촬영 콘셉트 맵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이 만족하는 웨딩 메이크업을 위해 고객의 성향이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상담 일지에 기록을 할 건데요. 고객 상담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상담 일지에 기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드레스, 고객 결혼 시기, 예식 장소, 드레스 디자인, 스튜디오의 위치, 이런 1차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전체적으로 신부가 원하는 이미지를 여기서 분석을 해서 매핑을 했잖아요. 신부의 이미지가 잘 어울려질 수 있도록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식 진행 정보를 파악해서 상담 일지에 기록을 하는데 결혼 시기, 결혼식 장소, 특징, 예식 시간대, 본인이 뭐 원하는 거, 특별한 거, 본인의 본식 장소의 위치, 파악, 상담 일지 되게 이제 자세해야 돼요. 본식 드레스 디자인 종류와 특징, 넥라인. 넥라인 뭐냐면 여기 이렇게. 자, 저는 이제 지금 라운드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스퀘어 넥라인. 이렇게 깊게 옆으로 파이면 보트 넥라인. 이렇게 올라가면 하이 넥라인. 그 다음에 차이나 넥라인. 이렇게 넥라인. 목의 넥라인이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굴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얼굴 둥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깊이 빠인 U자 넥라인. 얼굴이 정말 이렇게 뾰족한 친구들은 약간 라운드나 보트 라인을 하는 게 예쁘겠죠. 얼굴이 긴 사람들 어때요? 목이 길거나 얼굴 긴 사람은 하이 넥라인을 해야 좀 이렇게 덜 길어 보이는 효과가 나요. 그럼 이제 얼굴이나 체형에 맞게 드레스나 넥라인 형태를 파악해서 상담 일지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식에 맞는 콘셉트 이미지를 포트폴리오로 제시하고 신부가 원하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상담 일지에 기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리허설 촬영 정보를 파악해서 상담 일지에 기록을 하는데 리허설 촬영 날짜, 장소, 특징, 촬영 시간, 그 다음에 리허설 촬영 시 드레스의 색상별 디자인 특징, 교체할 의상의 디자인 특징, 그리고 또 넥라인, 넥라인 중요해요. 넥라인의 형태를 상담해서 상담 일지에 기록을 하시고요. 리허설 촬영할 때 촬영 콘셉트의 특징을 파악해서 상담 일지에 기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촬영, 리허설 촬영 콘셉트 이미지를 포트폴리오로, 아까 이제 맵이라고 했지만, 이런 것들 만든 건 이제 포트폴리오예요.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쫙 쌓아놔가지고 포트폴리오 딱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원하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상담 일지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전화번호, 상담 일자, 그런 거는 절대 빠뜨리면 안 되겠죠. 실컷 다 해놓고 전화번호를 빠뜨린다든지, 상담 일지를 일자를 기록을 안 한다든지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웨딩 메이크업을 위해서 피부를 상담해야 돼요. 자, 메이크업만 잘하면 소용없어요. 진짜 피부가 예뻐야 메이크업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피부 타입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리허설 촬영일과 본식 당일에 투명하고 화사한 메이크업을 연출하기 위해서 평소에 꾸준히 집에서 홈케어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피부의 수분과 영양 공급을 위해서 피부 상태에 따라서 1회 또는 2회. 자, 얼굴 피부 각질층이 두껍다. 그러면 2회 해야 되고, 얇다 그러면 한 번이나 안 해서도 좋아요. 각질 제거하고 촬영 한 달 전부터 주 1회나 2회 정도의 간단한 마스크팩으로 셀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피부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너무 주름이 너무 많다. 아니, 주름이 많은 게 아니라 점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요? 점이나 잡티가 많다. 여드름이 많다. 아, 진짜 이건 테러블하죠. 하지만 아무리 두껍게 깔아도 커버가 안 되는 경우는 정말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부 시술이 고객이 필요하다고 하면 컨설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촬영 3개월 전에 시술을 받도록 유도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상처도 아물어야 되고 재생도 해야 되고 메이크업 했을 때 효과적으로 나타내야 되고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시술을 받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최소 2개월. 자, 과도온 사우나, 찜질방 이거 피부에 정말 안 좋아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피부 건조를 일으키거든요. 또 노화도 돼요. 주름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게끔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여드름 기타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면 얼른 피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해야 됩니다. 그리고 밤 11시, 새벽 2시 그때가 아주 피부 재생이 최대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는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하루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마셔줘서 피부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발표할 때는 하이라이트가 기능이 있는데 하이라이트 기능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고객이 피부숍에서 관리를 받는다면 촬영 전날보다 이틀 전에 관리를 받도록 유도해서 피부가 안정되고 침착한 상태로 올수록 해주셔야 되고요. 자, 웨딩 헤어 굉장히 중요해요. 메이크업만큼이나 웨딩 헤어도 되게 중요합니다. 헤어가 그 사람의 스타일을 또 좌지우지하거든요. 지금 요즘 트렌드는 굉장히 내추럴한 메이크업도 좀 내추럴하면서 헤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웨딩 헤어를 하지만 옛날처럼 쫙 올라가는 스타일 하지 않아요. 굉장히 촌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자, 웨딩 헤어스타일을 대표하는 롱 헤어 업 스타일을 위해 결혼을 앞둔 대부분의 신부들이 머리를 기르게 되죠. 그래서 머리를 기르는 동안 보통 머리가 이제 쩍쩍 갈라지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예쁘게 스타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죠. 얇고 약한 모발인 경우에는 힘있고 지속력 있는 헤어를 위해서 촬영 전에 웨이브 펌을 하도록 권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염색으로 손상된 모발일 경우는 헤어 컬러가 막 노랗게 부시시되거나 갈색이거나 막 이렇죠. 손상이 되면. 그래서 헤어 컬러가
같은 톤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맞춰달라고 염색을 같이 하고, 이제 염색을 하면 또 머리가 많이 손상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니큐어와 클리닉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상담을 해주고요. 펌으로 손상된 모발일 경우에는 촬영 전에 푸석거리는 모발에 헤어 클리닉 관리를 해서 윤기 나고 부드러운 헤어로 연출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셔야 돼요. 실컷 촬영을 하러 왔는데 머리가 막 부시셔야 되든지 이러면 좀 난감하죠. 자, 리허설 촬영할 때 고객이 준비해야 할 내용을 기록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준비물. 자, 준비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점. 그런 것들을 기록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준비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자, 신랑 신부는 촬영 전날 충분한 휴식, 음식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와, 촬영 막 전날 친구들 불러서 술 마시고 막 놀고 늦게까지 이러면은 정말 힘듭니다. 짐도 싸야 되고요. 결혼 이제 허니문 여행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충분히 자고 짐도 싸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전날 정말 과도한 음주나 친구들 만나서 늦게까지 노는 거는 금물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컨설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치지 않도록 일찍 잠자리에 들어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하고 촬영 당일 얼굴이 붓지 않게 취침 전에 짠 음식, 수분이 많은 음식은 섭취하지 않도록 권유를 해주시고요. 촬영 전에 네일 케어나 제모를 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고 네일 케어는 촬영 전날 해야 되겠죠. 당연히. 신부의 경우는 하루 전날 겨드랑이 제모, 인중 제모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신랑의 경우에는 촬영 당일날 아침에 면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드레스를 입을 때 준비할 의상, 소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갈아입기 쉬운 자, 단추가 달린 옷을 입어야 입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단추가 달린 옷을 입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촬영 장소가 야외일 때는 여러 장면을 찍기 위해서 드레스를 들고 이동할 경우 대비해서 흰 바지, 드레스를 쫙 신부가 이동할 때 들었는데 막 속에 청바지나 검은색 레깅스가 보이면 좀 뜨악합니다. 그래서 흰 바지. 그 다음에 신랑의 경우에는 무늬가 없는 검정색 양말, 검정색 구두. 자, 턱시도를 입었는데 흰색 양말을 신었다. 자, 뭐 갈색 구두를 신었다. 이거 조금 에러예요. 근데 이런 거를 생각 못 할 수 있거든요, 고객들은.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한복은 가급적 옷걸이에 걸어서 와야 돼요. 왜냐하면 구겨져요. 상자에 들어있으면. 자, 불필요한 액세서리는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착용하지 마세요 하고 미리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촬영 당일 샵에 방문 전에는 머리 손질법과 기초 제품을 전달해서 충분히 하고 올 수 있도록. 자, 신령의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일주일 전이에요. 하루 전날 하시면 되게 어색합니다. 헤어커트 손질을 할 수 있도록 방문 전에 샴푸를 깨끗하게 하고 컨디셔너나 트리트먼트로 모발 손상을 최소한 예방할 수 있도록 기초 제품을 과하게 쓸 때는 화장을 파운데이션 쓸 때 밀려요. 파운데이션 할 때 막 밀려요. 그럼 다시 얼굴 씻고 해야 되니까 스킨 로션이나 크림 막 너무 많이 바르지 않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상담일지 예시예요. 자, 이름 홍길동 황진이 이렇게 써주시고 연락처 010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해주시고 무슨 웨딩홀 어디 호텔 뭐 상담 일자 2020년 몇 월 며칠 자 로맨틱 컨셉트는 로맨틱이냐 엘레강스냐 드레스는 L라인이냐 그 다음에 넥라인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 목에 넥라인 자 스튜디오 촬영 장소는 어디냐 일시는 어디냐 일시예요. 일시 일자가 아니고 시간 들어가기 때문에 메이크업 도착 시간은 자 몇 시에 와야 돼요? 메이크업 출발 시간은 자 몇 시에 출발을 해야지 예식장에 도착할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식도 마찬가지 장소 어디, 일시 어디, 메이크업 숍에 도착을 하고 출발할 시간은 언제고 보통 아침인데 여기는 오후로 해놨네요. 자 리허설 촬영 당일날 보시면 웨딩 촬영 현장에는 멋진 웨딩 촬영을 위한 사진 전문가도 있고 다양한 웨딩 촬영을 위해서 헤어를 변경한다든지 메이크업도 살짝 옷도 갈아입어야 되죠. 이런 거를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헬퍼. 자, 웨딩드레스, 턱시도 외에도 개인 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도와줄 친구. 웨딩 촬영하는 모습을 스케치할 캠코더, 카메라 준비, 촬영해 줄 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장시간 웨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 도중에 식당 이동이 불편해요. 도시락, 간단한 음료, 이런 것들이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촬영 당일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화장실 가는 게 진짜 힘들죠. 그래요. 그래서 수분 공급은 그때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되고 입술을 살짝 적실 수 있을 만큼의 소량만 마시는 게 좋죠. 오늘은 자 여기까지 수업할 거고요. 아우, 1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다음 주에는 웨딩 콘셉트별 이미지 파악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다음 주에도 늦지 말고 모두 제 시간에 잘 들어와 주시고요. 자, 이제 이번 주에 수업한 내용은 카웃을 통해서 퀴즈를 풀어볼 건데요. 자, 카웃은 조금 위에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카웃 퀴즈 올리면 여러분들 과제를 꼭 충실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수업 들어온 거 출석하고 과제 마무리한 거 출석이 두 개가 완성이 돼요. 여러분들 출석이 완성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게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게요. 여러분들 안녕. 자, 수업 소감은 여기 채팅방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소감. 자, 수업 소감. 안녕 하기 전에 수업 소감 좀 남겨주세요. 네. 네. 이 채팅방에 여러분들 수업 소감이 남으면 네, 여러분들의 수업 참여가 근거가 남기 때문에 수업 참여할 때 근거로 꼭 올려주시고요.